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점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반등을 보여줬던 양시장이 지금은 다시금 모두 다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렇듯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혼자서 고민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주챔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챔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봤을 때는 좀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다시금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네.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일단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왔다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코스피에 우리가 너무 현혹이 되어 있다 보면은 시장이 좋으니까 조정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수는요. 코스피 아닙니다. 코스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들고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의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코스닥 종목 또는 코스피 소형주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쪽의 지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SK하이닉스 지수가 따로 있고 나머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지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지수가 뭐냐? 지금 코스피가 1.4% 빠지고 있긴 한데 코스닥을 봐야 됩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4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정의 끄트머리 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35%대 조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자리를 잡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모든 게 하락의 끝고통이라고 하거든요. 끄트머리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쯤 되면은 초조해지고 아우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끝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우리 그 왜 선생님 잔소리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처음 잔소리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싶지만은 듣다 보면 좀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계속 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 조정 들어갈 때야 조정 들어가구나, 시장이 안 좋구나, 빠지구나 싶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보면은 징하다, 좀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처럼 지금쯤에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자체가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매수에 잘못 들어간다거나 또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내 거 손들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증시격언에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럴 때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조정의 끝자락을 좀 견딜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의 돈은 어차피 돌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게 코스피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시장이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힘이 빠진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약간 주춤주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리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듯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림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쌍바닥을 제가 그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쌍바닥을 그리는 과정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지만 반등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면서 쌍바닥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순환매가 시작이 된다면 사실 제가 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생길 수 있는 이 중소형주 테마 장세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순환매 장세 그리고 하반기에 중소형주 장세 그리고 코스닥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을 하냐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증시에는요, 돈이 돌고 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처음 보는 현상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늘 돌고 돌아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여름만 있던 국가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온다면은 이렇게 덥다가 이렇게 비가 오다가 갑자기 겨울이 된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눈이 오고 영화로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는 이때까지 일상이었던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는 게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순환매 장세, 돈이 도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락장이 오게 되고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뭐 바람도 아니고 기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뿐인 것이 어쨌든 순서상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 장세가 온다라는 건데요. 상승장 때 이렇게까지 대형주들이 이렇게까지 급등 나온 시장은 없었잖아요. 굳이 비교한다면은 닷컴 버블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90년도 때 그 닷컴 버블과 지금이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흡사하다라는 건데 그때를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는가 코스닥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돈을 전부 다 가져갔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돈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요즘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던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좀 빠지고 있네요라고 했을 때 손절한다거나 또는 내가 매수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왜냐하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 열기라고 하는 이 감동, 감성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정이 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조정시 매수 기회가 아닌가. 야, 고가 대비해서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형주든 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날아간다라고 하죠. 주가가 폭락이 나와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기가 지속이 되어야지만 지수가 위쪽에서 버틸 것이고 그때 틈타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소형주 차트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소형주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30%에 가까운 하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원래 한 30% 조정 들어가려면 1년 반 정도 걸린다거나 2년 걸린다거나 그러거든요. 경제 위기급의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죠. 요즘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이때까지 올해를 제외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경우는요. 잘 본 적이 없어요.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정말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 건데 올해만 하더라도 6번이 발동이 되었죠. 그만큼 8%의 주가 급등락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종목의 가격 자체가 지금 2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사야지라고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번 달 월급보다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SK하이닉스는 좀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한 300만 원 번다. 근데 20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사려고 하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돈을 아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접근한다 했을 때 두세 달치를 모아서 한 주 겨우 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은 20만 원대죠. 18,000원대밖에 안 하죠. 18,000원, 2만 원대, 100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 거기다가 수익률도 2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도박장이든 간에 처음 열렸을 때는 오픈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시들시들해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주 효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도 상장할 때야 기분 좋죠. 아주 기쁨과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신기술, 신개발, 신제품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치는 편인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 열기가 식어버리는 순간 3년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물론 그 신기술이 잘 되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의 종목들도 100개 종목 중에서 한 1, 20개 정도는 있지만 나머지 7, 80% 정도의 종목들은 전부 다 3년 동안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통계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신규 상장주들은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80% 정도까지 빠진 종목의 비율이 7,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가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이 열기도 조금 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쨌든 그 열기가 식어 나감과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움직임 때문에 상승의 힘이 약간 둔화됐다. 흐름이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 먹을 때 느낌인 것 같습니다. 먹다 보면은 불판에 다음 고기가 올라와서 끊기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약간 텀이 생겨서 끊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끊겼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진 않죠.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이 급등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순환매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단타 관점에서 접근한다던가 또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매도하실 거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빠질 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나갈 때 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팔고 나면 다시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고가 매매가 되잖아요. 고가 매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빠져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냐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요즘 코스닥과 코스피 소형주 차트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길 바라고, 업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부터 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식음료 파트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식음료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던 대형주의 분위기, 그리고 또 많이들 주목하고 계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순환매가 돌면 중소형주 테마 장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혼자서는 내 종목 어떤 전략을 세워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챔 콜콜콜과 방송 중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2가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계신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는 에이직랜드고요. 네. 29,600원에 20%. 29,6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저는 이게 별로 비싸지 않다고 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벌써 몇 달째 물려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진짜 한 30% 가까이 빠져가지고 그렇군요. 이거를 지금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후로 더 많이 떨어지거나 해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사 간 곳이 날씨도 괜찮고 네. 비가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이사를 갔는데 오늘 비 겁나 오더라고요. 네. 그 괜히 이사 갔나요? 그건 아니죠. 왜요? 저는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뭐 괜히 이사 간 건 아니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지수가 지금 전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그런 놀이 해보셨어요? 이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 막 모아가지고 네, 하얗게 해봤어요. 만들어서 놓으면 피가 전기가 쫙 도는 거 해보셨죠? 네. 그거 할 때도 여기 일부러 억지로 피를 안 돌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놓으면 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떨까요? 점점 하얗게 장벽하게 바뀌어 나갈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피라고 생각한다면 그 피가 지금 전부 다 어디 몰려 있나?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가 좋든
안 좋든 빠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싸게 샀는데 주가가 빠져요. 이유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게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서 오늘 갑자기 급등 나오는 이유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시장이 좀 네.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모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만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순환매가 돌려면 그 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와야 다른 종목들을 돈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어때요? 막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느낌인가요? 자꾸 주춤하나요? 이제 좀 빠질까 말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갈 거야 하면서 막 강력하게 홀딩하고 가져갈까요? 분할 매도하면서 팔까요? 좀 팔겠죠. 팔겠죠. 팔았을 때 무조건 에이징랜드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종목을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딴 게 뭐 있나 둘러보고 있을까요? 불러보겠죠. 그런 거예요. 돈이 그냥 돌 가능성이 생겨 있고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고 오늘 여기에 이제 기회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싸네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들어왔을 뿐이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장 설명할 때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보면 제가 시황 설명을 좀 남들보다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 왜 길게 하나? 아니 그 시장 뭐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그냥 3분, 5분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10분이나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 설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은요. 종목이 안 네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빠져, 반도체 빠져, 전기 빠져, 2차 전지 빠져 뭐 다 빠지고 있잖아요. 뭐 업종이 뭐가 필요해요. 로봇이 빠지고 뭐 제약 빠지고 AI 소프트웨어 빠지고 카카오 네이버 빠지고 금융주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그죠? 네. 아니 업종도 필요 없고 전망도 필요 없고 지금은 오로지 돈이 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소원은 순환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할 뿐인 거고 시청자님이 지금 샀던 자리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차트상으로는 싼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일 비싼 게 84,000원이었고 제일 싼 게 최근 떨어진 걸 제외하고 나서는 2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왔다 갔다 해봤자 뭐 싼 편에 속한 거 맞잖아요. 29,000원이면 그죠? 네. 근데 싸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건데 라면을 살 건데 한 봉지에 1,000원이에요. 한 봉지에 1,000원인데 10봉지면 얼마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죠. 근데 10봉지 주는데 5,000원을 받으면 어때요? 네? 10봉지를 주는데 5,000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5,000원이 10봉지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떤 편이에요? 엄청 싼 거죠. 네. 엄청 싼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봉지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네. 근데 라면 가격이 3,000원이 됐어요. 네. 10봉지가 아니라 한 봉지예요. 그럼 어때요? 좀 너무 비싸죠. 너무 네. 비싸죠? 네. 근데 우리가 10봉지에 이 10봉지 들어있던 뭐 상품을 10,000원에 샀는데 네. 그 10,000원짜리 상품이 3,000원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뜯어보니까 봉지에 뜯어보니까 봉지 수가 2개밖에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좀 사기당한 느낌이 들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주는데 싸면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느끼지만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우리가 받았던 물건보다 훨씬 더 적게 받으면 그건 비싼 거잖아요. 그죠? 네.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보라는 거예요. 원래 30억 벌던 회사가 270억 적자 나거든요. 그럼 가격이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싸진 않은데 곧 뭐 흑자 전환된다고 하긴 차트형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싼 거 같아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적자니까는 안 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청자님이 말한 것처럼 흑자 전환이 되면 올라가는 건데 안 되면 지금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홀짝이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동전권에서 홀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짝 걸리면 저한테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흑자 전환 돼야지 좋은 거죠. 안 되면요. 안 좋은 걸 사신 거예요. 하던데 어디서? 그러니까 흑자 전환 될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되면 좋죠. 안 되면요. 또 빠지는 거예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돈을 버는데 싼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쨌든 도박을 하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도박은 기초적인 문제인 거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 매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드리고요. 얘도 지금 뭐 반도체 쪽이랑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TSMC랑 엮여 있는 게 그냥 재무제표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은 상관없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걔들은 제품을 팔고 얘들은 이제 소부장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뒤에 올라갈 때 본전 내지 한 4만 원대 매도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전환 되면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뭐 5만 원, 6만 원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도박이니까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어쨌든 4만 원까지는 기대해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4만 원까지 기대해도 되지만 시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약하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아, 네네. 예, 그건 이제 또 시장 올라갈 때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시장보다 세면은 가져가고 시장보다 약하면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저도 참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손실 본 적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상담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 시원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BM 네. 13만 2천 원 60%요. 비중을 굉장히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네, 물타기를 한번 했어요. 그렇군요. 13만 2천 원의 60% 비중.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비중이 일단 굉장히 무거우세요. 60%나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2차 전지가 제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아직 사란이 있으니까 가져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똑같아요. 아직 사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한때는 전기차한테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로봇 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네. 팔리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안 타는 이유가 좀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인력을 대체해야 되잖아요. 인건비 나갈 바에야 로봇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많은 공장들이 살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만 된다면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이런 비율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짧게 본다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멀리 보고 가져갈 거다. 로봇 상용화할 때까지 가져가 볼래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 움직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만들어질 거니까요. 왜냐면 로봇이 상용화되면은 2차 전지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올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해진 사실이 언제 상용화될 건가의 문제,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가져간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차 전지를 많이 팔릴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요 앞에 있는 주가 움직임 1위1비하면서 약간의 시세 변동을 자꾸 이용을 해서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골치 아플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유상증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미래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상용화한다는 것이 멀리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좀 상용화한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투자할래요 하면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냥 로봇 상용화 될 때까지 가져가 볼래요라고 한다면 지금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화 끊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세요? 네, 네. 어떤 관점인지 이거는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의 문제인데 2차 전지 들어갔으면 그냥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중이 60%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비중을 늘려버렸거든요. 비중이 조금 적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비중이 늘어났으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우물 파시는 게 맞아요. 다른 걸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 나갈 때 본전 정리하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1위 1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익 낼 수는 없어요. 유상증자 말이 있어갖고 조금 가져가도 된다 하길래 물타기를 해봤거든요. 한 하반기까지만 간다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 간다 이런다 저런다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그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그냥 추천만 하고 그냥 제안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청자님 돈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시청자님 돈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 관점 좀 제발 좀 정하자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로봇 상용화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 그건 로봇 상용화가 언제 되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누가 견뎌야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가 그래서, 아니에요. 상용화가 네, 저는- 30년까지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미뤄질수록 얘가 늘 올라가는 게 자꾸 미뤄지는 건데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상용화가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부터 움직일 거다라고 네. 하지만 그거는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산업 현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랑 상관없이 난 가져갈래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가져갈까요? 내년 가져갈까요? 5년까지 가져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장기 나름이네요. 그죠? 어디까지 그렇죠. 갈지를 그냥 기약 잘. 없는 장기를 가겠다라고 그냥 한다면 다시 추측일 말하지만 뿐이고, 로봇 네. 상용하는 시간의 문제지만 반드시 일어날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거죠. 근데 10년, 20년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현대차에서 제가 바로 전에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냥 많이 그건 안 이제 갈 것 실수라는 거죠.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반기 움직일 거라는 남의 말만 듣고 내 판단 없이 가져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내가 장기로 가져갈 거면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않았느냐. 근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이렇게 네. 비중이 많이 들어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장기로 가져가야죠. 네. 다시 말하자면 얘가 얼마 빠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로봇 상용화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시간의 그러니까 문제인 시간이 것뿐인 문제다. 거지.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적인 여유와 기다림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조금 올라갈 때 어떡할까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고 괜히 여기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장기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아니 저는 좀 길게 가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 끝난 문제죠. 상담은 여기까지죠. 그죠? 네.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제 생각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청자님이 문현진이가 그랬었다고 하면서 그것만 믿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가 참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할 때 것밖에 올라갈 안 건 돼요. 뻔하긴 한데 시간 없는 그 기다리는 것이 좀 이제 문제니까 잘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대응 전략에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반등 나왔을 때 본전에서 한 30%.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가는 동안 만약에 오래 걸리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뜨뜨미적지근하니까 자꾸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빠질 때 주가를 저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초장부터 지금 벌써 막 전력 질주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지금 비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네. 약간 조절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절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처럼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에코프로비엠 상담도 함께 또 참고해서 시장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10만 7천 원의 15% 비중입니다. 이 유한양행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유한양행은 돈을 잘 버는데 비싼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매수하셨을 때. 네. 지금이야 좀 싸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싼 가격이에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내려가는 길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쯤 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올라가기 직전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은 많이 내려와 있긴 하죠. 지난번에 올라오기 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주가로 본다면 2023년 그리고 2020년하고 주가를 좀 비교할 수 있겠네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2023년에 500억을 벌던 회사가 작년에 1,0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올 1분기가 88억인데 만약에 2분기, 3분기가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다 하면은 2023년에 5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만약에 뭐 800억 번다. 그럼 그때랑 가격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리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가 있죠. 내가 잘못 샀으니 약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가 매수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제약 바이오 올라갈 때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어딘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3년보다 주가가 싸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잘 버는데 2023년보다 주가가 낮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내려간다면 그때 추가하며 산다 생각하고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금 잘 들고 계시다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좀 머물렀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상담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다리다가 그때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답답하시다면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강연회 정보, 장소와 시간부터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장소와 시간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도 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좀 저는 사실 무섭거든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 강연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앵커님은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시장을 몇 번째 보는 걸까요? 정말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 10년 넘게 봤을 때 보셨잖아요. 네, 한국에 지금 비 내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또 오는구나. 또 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까요? 한국 처음 왔는데. 놀라겠죠. 천둥번개 치고 비가 왕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막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뭐 이런 국가가 다 있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지금 유럽 폭염 때문에 난리 났다는데 우리는 그 폭염이 그게 무슨 폭염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느껴보는 폭염이다 보니까 뭐야 싶겠지만 우리는 야 그거 가지고 무슨 폭염이냐 대구 가봐라 뭐 데프리카라고 부르는 40도 올라가는 데 가봐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태풍 불고 하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사람들은 이제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요란하다, 정신사납다라고 하는데 물론 장치들이 많이 생겨서 힘든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상승장 끝나면 횡보장, 횡보장 나면 하락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예측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면은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횡보장을 준비하고요. 마치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 오지만 그 사이에 가을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환절기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상승장만 노리고 있다가 그걸 즐기고 있다가 영원히 상승장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환절기라고 하는 이 순환매 장세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 장세를 잘만 이용하면 수익이 나지만 초보자들은 그거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려서 고생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 장세에서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하락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갈 거니까요. 많이들 이번엔 제가 경주와 대전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이 참 흘러가는 데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좀 미리 대비해 두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강연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보성 파워텍 네, 보성파워텍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0%고요. 네. 7,430원인데 네, 이거 자잘한 거라 이거 정리를 해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도 괜찮을지 혹은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성파워텍 7,430원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이럴 때 정리를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바로 코앞을 보고 있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상담 내용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밖에 나갈 건데 그냥 간편하게 슬리퍼만 신고 반바지만 입고 대충 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서 나가야 될까요? 질문합니다.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11년 동안 상담하면서 짧게 보냐, 길게 보냐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그냥 어떻게 짐을 차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디 갈 건데? 부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코앞을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손절을 미리 하셔야 됐고 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단타 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단타의 기준에서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 빠졌을 때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단타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야구로 친다면 번트 치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야구에서 그냥 풀스윙 때려가지고 홈런 치겠다, 안타를 치겠다라는 거랑 번트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번트를 친다라는 것은 뛰어나가겠다 또는 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겠다의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막 휘두르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번트를 칠 건지 내가 풀스윙 할 건지를 정하지도 않아 놓고 지금 어떡할까요? 물어보면은 그걸 뭐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상담자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면 사실 손절하고 나갔어야 돼요. 이미. 왜냐하면 아니에요. 차트가 무너질 때 가져가도 돼요. 손절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보성파워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전 관련주기도 하고 전력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이 원전 관련주가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도시급의 전기를 먹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전기를 엄청 먹는데요. 근데 그게 도시 옆에 지어지든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어지든 간에 에너지 시설이 같이 안 들어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탈원전이었는데 다시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하고 있는 이유가 적은 땅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뭐 물론 위험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잘 안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테마 자체는 지금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또 원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데이터 센터 어디 지어진다, 거기 원전도 같이 들어온다, 데이터 센터 여기도 지어질 건데 거기도 원전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들 들어오게 되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 주가 흔들림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바로 코앞을 보면서 나는 단타를 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저점을 깼고요. 어쩌고 이럴 것 같으면 손절하고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거라면은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셨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30억 벌던 회사가 200억 버는데 잘 버는 거 아닙니까? 30억 벌다가 260억 번다고요. 잘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잘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내가 미리 사서 그렇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저점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겠다라는 게 중장기 투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거 10% 샀는데 왜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올려 하면 이건 단타 관점인 거죠. 그럼 원전 이야기고 데이터 센터 이야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차트 보면서 섞어 놓고 이렇게 매매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네. 이해가 혹시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방금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관점도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꼭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500원에 50%요. 서울 반도체 13,500원에 50% 비중이요. 우리 예. 시청자님도 또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시네, 무겁게 들고 계신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네, 이거 본전 13,500원까지 올 수 있나?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앞으로 좀 올라줘서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13,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또 꽤나 무거우세요. 50% 비중을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요. 안 될까요? 뭐 일단 쭉 가져가는 게 만약에 이제 또 기간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가져갈 거면 본전 오고도 뭐 수익 나고도 남겠죠. 뭐 한 번쯤은 올라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제 뭐 기약 없는 기다리면 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런 종목도 아니라서 굳이 들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3,500원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긴 한데요. 여기 매수를 할 이유가 없었죠. 주가 이렇게 잠깐 단기 급등 나올 때 산 건데 대형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막 몇 조짜리, 뭐 10조,
10조, 20조, 100조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대형주, 정말 조 단위의 기업들은요. 우상향을 해요. 올라갈 때 힘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 그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배는 유턴을 한 번에 확 이렇게 못 돌거든요. 뭐 트레일러 같은 큰 트럭 있잖아요. 그런 건 한 번에 막 못 돌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획 돌 수 있거든요. 이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라고 불립니다. 작은 종목들은요. 급등도 빠르지만은 급락도 빠르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서울 반도체가 주가가 팍 급등 나왔다가 확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에서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원리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냥 탈출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손실도 좀 크게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형주라고 한다면은 우상향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열기가 뚝배기와 같이 쉽게 식진 않아요. 근데 이건 양은 냄비처럼 확 달아올다가 확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청량이 본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이치상으로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2,000원, 11,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등 나가는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약 지금 반등이 바로 내일부터 바로 나와준다면은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본전 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좀 더 밑으로 밀려가서 7,0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다음번 올라올 때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은요 억울하시겠지만 내가 좀 비싸게 산 결과다 생각하시면 되고 종목을 좀 잘못 잡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억울하시더라도 약간 본전 찾거나 손실을 좀 줄여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라고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반등이 나가준다면은 12,000원에서 3,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반등 나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밀고 내려간다면 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서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추가 매수 서둘렀다가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7,000원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 한 6개월 지켜보시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볼까 말까인 거지 지금은 약간 좀 안 좋은 늪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반등 나가길 저도 바라보도록 하고요. 반등 나가면 아까 말했던 13,000원 정리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은 6개월 동안 자리 잡는 것부터 일단 체크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맞춤 대응 전략을 좀 챙겨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꼭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화 시스템 네. 10만 5천 원에 10%요. 10만 5천 원의 10% 비중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따로 또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나 답답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예, 기다려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좀 네. 기다려도 괜찮을지 추가 매수를 지금 이 타이밍에서 좀 실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비중은 10%세요. 10만 5천 원에 들어가셨는데 기다릴까 혹은 지금 또 비중을 조금 더 무겁게 한번 실어봐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지금 이 타이밍? 일단 뭐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더 사시는 거는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져가시는데 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산주잖아요. 네. 방산주임에도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 쪽으로도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엮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 그룹 쪽에서 이렇게 엮여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쪽 에너지 쪽이랑 방산이랑 같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건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얘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수가 뭐냐면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고 나면은 바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반등을 좀 크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반등을 줬을 때 위쪽에서 버티면서 큰 파동을 그리면서 버티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요 큰 파동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우하향하면서 밑으로 그냥 계속 쏟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뭔 차인가라고 하면요. 시장, 코스피 지수가 좀 버텨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버텨요, 얘도.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 건데 만약에 코스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들과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는 그림으로 간다면 얘도 우하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얘를 어디서 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잘 버텨준다면은 전고점 부근이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본전에서 빨리 팔고 나간 다음에 밑에서 다시 들어가든 다른 종목을 사든 그렇게 좀 우리가 약간 궁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변수가 딱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잘 버텨주나
안 버텨주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기점은 아마 내년 초쯤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쯤에 이제 코스피가 막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은 얘는 이제 팔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 초쯤에 코스피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 8,000포인트 언저리, 뭐 7,000, 6,000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8,000포인트 언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그냥 한 14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하려면 적어도 얘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정석이에요. 확인의 정석은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쌍바닥. 쌍바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확인하는 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쌍바닥을 한 번, 두 번 만들든 여기서 만들든 밑에서 만들든 일단 W자 모양을 한번 눈으로 한 번은 봐야 돼요. 그거 보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W자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10만 5천 원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그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시장이 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소형주 올라가는데 만약에 방산 쪽이 약간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방산은 네. 아직까지 이란도 지금 뭐 폭격당했고 계속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 자체는 한 번씩 튀어오르는 힘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쌍바닥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지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봐야 되는 문제지 어디서 만들어집니다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지금 조정이 언제까지 들어갈까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5천 원까지는 기다려도 된다 이거죠? 지금 상담을 그냥 그렇게 딱 정해버리고 상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예. 그렇게 가격만 제시하고 끝내고 싶긴 한데, 예, 답답한 건 알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답답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봐야 되는 문제라서. 근데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는 해드린 거죠. 시청에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네네. 보자라는 거지. 융통성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예. 네, 10만 5천 원 기억하지 말고 만약에 바닥이 제가 6만 원이라도 6만 원 기억하지 말고 그때그때 융통성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전화를 해서 물어볼 생각해야지 오늘 한 번에 내가 본전 다 뽑고 내가 어떻게 된 게 다 알려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자 이거예요. 시장도 아직 바닥도 안 잡았는데 무슨 여기서 10만 원인지 뭐 11만 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쌍바닥 확인하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쌍바닥 확인하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전화를 달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이 쌍바닥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또 고민되고 혼란스러우시다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고요. 41,760원의 비중은 15% 비중입니다. 자,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게임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도 나쁘진 않고요. 네. 일단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요즘에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다들 게임을 해요. 근데 그렇군요. 올 말에 대작이 하나 나와요. GTA6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저도 예약 구매를 해놨긴 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게임에 돈을 많이 써요 요즘.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컴퓨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술을 좀 안 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 어쨌든 놀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 집에서 편안하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가 많거든요. 이분들은 전부 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돈 쓰는 거를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게임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컴투스가 올라갈 건가 하면은 컴투스는 캐주얼 게임 좀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얘가 잘나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게임 산업 쪽에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컴투스는 그냥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얘가 좋아서 사는 거 올라갈 건 아니라고 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보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한다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머무는 그림이 좀 나와야 돼요. 얘도 쌍바닥은 확인해야 되고 최소 얘는 쌍바닥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쓰리바닥, 3번의 바닥을 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바닥을 잡아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니까 추가 매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까지 한번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는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정보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다양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침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